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결혼식과 관련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진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요. 뭐 결혼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정신도 없고 뭐 누가 왔는지 뭐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요. 그냥 신부를 보면 기쁘기만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예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식이 끝나고 신부가 부케를 던지잖아요. 네. 뒤로 부케 던지기를 하는데 이 진호라는 친구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뭐지? 진호의 머리가 띵해집니다. 저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진호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그것도 3년 전에 진호와 싸우고 나서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은 그런 전 여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호는 내가 헛것을 보았나? 이런 아찔한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잘못 봤겠지. 그런데 또 막 사람들이 와서 축하 인사하고 하니까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어쨌든 신혼여행까지 이제 즐겁게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신혼집에서 결혼 사진을 신부와 같이 보는데 갑자기 그 결혼 사진을 보면서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군데 내 뒤에 서 있지? 사진을 왜 이렇게 흐리고? 진호가 보니까 희미하게 사진에 나온 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진호는 차마 신부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못했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죽은 사람이 사진에 나온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힘들 것 같았죠.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지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죽은 다음에 여자친구의 납골당 이런 데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서 뒤늦게 그녀의 납골당에 찾아가서 때늦은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겠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평소에 쇼핑을 좋아하는 유진은 50% 넘게 세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동네에 생긴 큰 쇼핑센터에 갔어요. 그녀가 막 여성복을 파는 2층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불러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오래전에 보고 못 봤던 이모 할머니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의외였죠. 시골에 사시고 이모 할머니가 쇼핑센터에 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였기 때문이죠. 어머, 할머니도 여기 오셨어요? 의아했던 거죠. 오셨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또 뭐 사실 연락이 끊긴 지가 10여 년 됐기 때문에 제 연락처를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우연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냐라고 하니까 본인도 쇼핑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납득은 안 됐는데 먼저 탁 치고 나오시면서 근데 너는 뭐 사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트요. 코트 오늘 세일한대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모 할머니가 이거 내가 2층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거 다 떨어졌던데 내가 서울 왔다가 여기서 쇼핑 할인한다 해서 왔다가 허탕쳤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의아했죠.
그래도 올라가서 보고 싶은데 왠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벌써 다 매진이 됐다는 게. 그래서 정말요? 하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그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러지 말고 여기 앞에 나가서 나랑 차나 한잔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어쨌든 유진은 오랜만에 만나뵌 이모 할머니이기 때문에 따라 나가지 않을 수 없었죠. 네. 결국 그녀는 이제 이모 할머니의 약간의 강요, 여기에서 밖으로 이제 총총총총 이제 따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진이 쇼핑센터에서 나와서 찻집을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펑 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솟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던 거죠. 너무너무 놀라서 할머니 피하세요 하고 딱 옆을 봤는데 이모 할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죠. 어쨌든 불길이 치솟고 해서 얼른 몸을 피하고 시골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6개월도 이미 넘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친척들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유진은 그러면 내가 본 우리 이모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 나 있는 데까지 오셨던 건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유진은 뭐라고 확신은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고를 피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달 살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지칠 대로 지친 영훈은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 또는 한 달 살이를 경험해 보고자 강원도의 한 산골 전원주택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숲이고 산이고 이랬기 때문에 한 달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힐링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천장에 여자 얼굴이 어릿어릿거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못 봤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어떤 여성의 얼굴이 반투명하게 이렇게 천장에 비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첫날은 이불을 덮고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뭔가 가위에 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는 악몽이겠지 하고 그 다음날 밤에 또 누웠는데 또 그 공포스러운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천장이 아니고 천장에서 약간 본인 얼굴 쪽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더 다가오고 그 다음 날은 거의 근접하고 결국에는 영훈의 얼굴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공포라 도저히 더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택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와서 꿈꿨다는 사람은 없는데 그랬다가 영훈이 기거하고 있는 방에 딱 들어와서 킁킁킁 냄새를 맡는 겁니다. 영훈은 잘 냄새를 못 맡는 편이었는데
이분은 후각이 좋은지 킁킁 냄새를 맡더니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썩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도 그저야 맡아보니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걸 그때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따라가 보니 천장 쪽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래도 본인 집이다 보니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천장을 뜯어봤어요. 천장을 뜯어봤는데 그 위에 한 여자의 사체가 있었던 겁니다. 기겁을 한 주인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와서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이 전원주택에 한 달 살기로 들어왔던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여서 천장 공간이 넓은 것을 알고 거기에 숨기고 도망을 간 거였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경찰에게 잡히고 말죠. 네. 그래서 영혼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악몽이든 과히 눌린 거든 실제로 귀신이건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눈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규석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본인들 단독주택 2층에 새를 놓았어요. 변두리에 있는 곳이어서 대지도 넓고 또 주택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2층도 꽤 넓은 편인데 중년 여자 한 명이 이제 새를 들어왔어요. 근데 뭐 혼자서 그런지 굉장히 뭐 조용하고 뭐 별 탈이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이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돼서 눈이 무척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규석의 아이들이 마당에 이제 눈사람을 만들었죠. 눈사람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서 눈사람 2개를 딱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나왔는데 눈사람 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통 자체가 옆에 나동그러져 있는 거죠. 근데 밤에 누가 들어올 일도 없고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눈사람 2개 다 머리통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규석이 도와주기도 해서 다시 이제 붙여놓고 근데 붙여놓다 하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1시간도 안 돼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규석이 어느 날 퇴근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윗집에 새든 그 중년 여성이 그분이 눈사람의 머리통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너무 이건 비매너다. 예의 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2층에 따지려고 와이프랑 같이 규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층에 올라갔는데 너무 그 2층의 거실의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인형이 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윗집 사는 여자가 인형의 목을 다 부러뜨려 놓은 겁니다. 싸한 거죠. 공포가 밀려온 거죠. 그래서 부부는 저 사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 4일이 지난 날 밤에 규석이 잠을 자는데 뭔가 좀 답답한 느낌에 딱 일어나 보니 식구가 모두 모여서 네 식구가 모두 모여 자는 안방에 윗집 여자가 침입해서 온 가족을 밧줄로 묶어 놓았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규석이 당신 뭐야? 왜 이래? 라고 물으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부러뜨릴 목이 없어서 당신네 가족을 부러뜨리려고.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핸드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동네 야산에서 산책을 하다가 핸드폰을 주웠어요. 뭐 그렇게 최신 폰도 아니었고 그렇게 오래된 폰도 아니었는데요. 누군가 잃어버렸으면 전화가 오겠지 하고 핸드폰을 들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옵니다. 마침. 그러면서 핸드폰을 본인인데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네. 보통은 어디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다짜고짜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거기가 어딘데요? 하니까 주소를 알려줘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산책로에서 그렇게 뭐 멀지 않은 데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려가는 김에 전달하고 가자. 좀 예의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뭐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가깝겠다 생각하고 그 주소지로 갔습니다. 네. 근데 주소를 이제 그 사람이 불러주는 데를 받아 적었거든요. 번지수를. 그런데 저는 근처로 해서 당연히 주택인 줄 알았는데 소규모 장례식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장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제 여기에 있나? 장례식에 왔나?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든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뭐 이니셜 같은 게 이렇게 써 있긴 했거든요. 그걸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장식 같은 것도 좀 조잡하긴 하지만 있었고, 네. 그래서 이거 내 주운 거다.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른 장례복 그 상복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받으면서 이거 본인 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상복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계신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산책을 갔다가 잃어버린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핸드폰 주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죠. 나이 든 남자랑. 어쨌든 그걸 전달해 주니까 가족들은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근데 고마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핸드폰 속에 아버지가 사진을 많이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찾아서 다행이라고 가족들이 무척이나 고마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전달해주고 이제 돌아오는데 뿌듯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정말로 통화한 사람이 진짜 상복 입은 사람의 아버지, 장례를 지금 장례식장에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아버지인 척 전화한 건지 그거는 뭐 헷갈리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연은 굉장히 오래된 거리를 걷다가 전통거리죠. 기묘한 그림을 파는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우연은 굉장히 그림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본인이 사는 월세집에 자신이 자는 방에 딱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었거든요. 의자가 하나 있고 나무 의자가 하나 있고 긴 밧줄이 나무 의자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특이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걸어놨는데 그 그림 때문인지 영 잠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굉장히 안 오는데 잠을 자게 되면 늘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악몽을 꾼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림 같은 거예요. 그 그림 때문에 계속 악몽을 꾼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은 겁니다. 뭐 악몽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사고 좋아하긴 했지만 왠지 찝찝하다. 다시 팔든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벽에서 떼내려고 하는 순간 우연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절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몸은 그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속에 어떻게 갇혀 있냐면 밧줄에 목이 매였고요. 그 상태로 의자 위에 서 있는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세집이었는데 이 우연히 그림 속으로 들어간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연히 사라지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집주인은 집을 정리하고 벽에 걸린 그 이상한 그림도 밖에 버립니다. 이런 뭐 무서운 그림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밖에 그냥 내다 버리죠. 그리고 며칠 후 우현에게 그 그림을 팔았던 노파가 나타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미소를 칩니다. 미소를 지어요. 드디어 그림 하나가 또 완성되었구나. 노파의 굉장히 섬뜩한 미소가 우연의 눈에 보였지만 우연은 이미 그림 속에 갇혔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장례식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우는 바쁜 부모님 대신에 집안 어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우는 망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돌아서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소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딱 앉았는데 혼자 왔으니까 또 뻘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다들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7, 80은 훨씬 넘어 보이는 노인들 같이 보였어요. 이분들만 이렇게 앉아 있고 왜 젊은 사람들은 없는 거지? 해서 앞에 놓인 이제 육개장을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먹는데 자꾸 다른 문상객들이 정훈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쳐다보지? 뭐 얼굴에 내가 뭐가 묻은 것도 아닌데 그래 무시하고 그냥 계속 먹어요. 근데 그중 한 분이 못 참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왜 여기서 밥을 먹고 있나? 황당하죠? 네. 본인도 문상으로 왔는데. 네? 저 돌아가신 분이 제 친척 어르신이신데 라고 말하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허허, 그게 아니라 산 사람이 왜 죽은 사람들 식사 자리에 끼어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그래 주위를 쓱 둘러보니까 미처 아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미 돌아가신 친척 어른들의 얼굴도 여기저기 드문드문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이런!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 다시 사람들이 정우를 쳐다보는 눈길이 쫙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확 숙였다가 다시 얼굴을 들었어요. 근데 들어봤더니 아까랑 모인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좀 전이랑. 분명히 나이가 많고 예전에 돌아가셨던 어르신들도 막 있고 그랬는데 평범한 장례식장인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 중간인 사람도 있고. 근데 정훈이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이 부들부들 떠니까 정훈을 마침 알아본 고모가 급히 다가와서 왜 그러냐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훈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피곤해서 그랬나? 육개장 먹다가 잠이 들었었나 봐요.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모가 갸뚱하면서 가셨는데 하지만 정훈은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 절대 잠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잠깐이나마 망자들의 식사 자리에 본의 아니게 흘러들어갔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도 정훈에겐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